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매일 단백질 챙겨 먹는다고 생각하는데도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아침마다 찌뿌둥하고 조금만 움직여도 피로가 몰려오진 않으셨나요? 계단을 오르는 게 버겁고 무거운 물건 하나 드는 것조차 망설여진다면 오늘 이 영상이 바로 여러분을 위한 해답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함께 만들어가는 노후지의 시니어 이막 채널의 의사 박진석입니다. 저는 올해 69세가 되었고 지난 30년 넘게 중장년 환자분들의 건강을 가까이에서 지켜봐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드니 어쩔 수 없지라고 체념하시곤 하지만 제 진료실에는 70대임에도 불구하고 20대 못지않은 활력과 체력을 자랑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분들을 보면서 제가 늘 감탄하곤 하는데요. 이분들에게는 한 가지 놀라운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단백질을 제대로 섭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단백질. 흔히 근육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영양소죠. 하지만 단순히 많이 먹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잘못된 방식으로 섭취하면 기대했던 근육은 늘지 않고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단백질 섭취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왜 많은 분들이 단백질을 먹어도 근육이 늘지 않는지, 그리고 단백질 흡수를 극대화하는 황금, 시간과 조합은 무엇인지, 나아가 뇌 건강, 심장 건강, 면역력까지 단백질 하나로 어떻게 챙길 수 있는지 낱낱이 파헤쳐 드릴 겁니다. 단백질 섭취의 모든 것을 6가지 핵심 주제로 정리하여 여러분의 건강 수명을 10년 더 연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3개월 후 완전히 달라진 여러분의 몸과 활력을 직접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이야기, 단백질을 먹는다고 다 근육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단백질이 오로지 근육만을 위한 영양소라고 생각하셨나요? 만약 그랬다면 지금부터 그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의 만능 재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육은 물론이고 우리 몸을 외부 침입자로부터 지켜주는 면역 세포, 혈액을 온몸으로 순환시키는 튼튼한 혈관, 생각하고 기억하는 일을 담당하는 뇌세포, 심지어 머리카락 한 올, 손톱 한 조각까지 우리 몸을 구성하는 모든 세포와 조직의 필수적인 구성 요소가 바로 단백질입니다. 우리 몸무게의 약 1520%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니 그 중요성을 짐작하실 수 있겠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50대 이후부터는 우리 몸의 단백질 대사에 중요한 변화가 찾아옵니다. 바로 동화저항성 Anabolic Resistance이라는 현상 때문인데요. 쉽게 말해 젊었을 때는 단백질을 섭취하면 몸이 스펀지처럼 쏙쏙 흡수해서 근육이나 필요한 조직으로 잘 활용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흡수 및 활용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양의 단백질을 먹어도 20대 때는 근육으로 잘 갔던 것이 50대 이후에는 몸이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냥 지나쳐 버리게 됩니다. 심지어 흡수되지 못하고 남은 단백질은 지방으로 저장되거나 신장에 부담을 주어 피로감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단순히 단백질이 좋으니까 많이 먹어야지라는 생각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중요한 것은 단백질을 먹는 것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 몸이 그 단백질을 쓸 수 있도록 준비되는 것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몸을 단백질을 잘 활용하는 상태로 만들 수 있을까요? 바로 다음 이야기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근감소증은 조용한 살인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동화저항성과 함께
중장년층에게 반드시 경계해야 할 것이 바로 근감소증 sarcopenia입니다. 근감소증은 단순히 나이 들어 힘이 없어지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치부할 문제가 아닙니다. 30대부터 우리 몸의 근육량은 매년 1%씩 꾸준히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이 속도가 가속화되면 70세가 될 무렵에는 젊었을 때의 근육량의 절반 이하로 감소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절반 이하입니다. 이는 마치 몸의 에너지를 태우는 공장이 절반만 가동되는 것과 같습니다. 근육은 단순히 움직임을 담당하는 것을 넘어 우리 몸의 혈당을 조절하고 기초 대사량을 유지하며 면역력과 균형 감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근육량이 줄어들면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져 당뇨병, 발병 위험이 높아지고 대사율 저하로 인해 고혈압, 고지혈증과 같은 만성 질환에 취약해집니다. 또한 균형 감각이 무뎌져 작은 충격에도 쉽게 넘어지거나 골절되는 낙상 사고의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낙상은 고령층에게 치명적인 합병증을 유발하여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최근 연구에 따르면 근감소증이 치매 발생 위험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근육량 감소는 우리 몸 전체를 망가뜨리는 조용한 살인자와도 같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환자분 중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70대 여성분이셨는데 무릎 관절염이 심해 지팡이 없이는 집 앞 산책도 힘들어 하셨죠. 우울감까지 느끼셨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꾸준한 근력, 운동과 함께 오늘 제가 알려드릴 단백질 섭취 루틴을 시작하신 후 불과 6개월 만에 놀라운 변화를 보이셨습니다. 지팡이 없이도 가볍게 걸으시고 심지어 동네 한 바퀴를 활기차게 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표정도 훨씬 밝아지셨고요. 이처럼 근육은 우리 몸의 활력을 되찾아주고 삶의 질을 높여주는 핵심 열쇠입니다. 근육량이 줄어들면 기초대사량이 낮아져 살이 찌기 쉬운 체질이 되고 이는 다시 질병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근육을 지키고 늘리는데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먹는 양보다 더 중요한 건 먹는 타이밍입니다. 우리가 흔히 범하는 실수 중 하나가 바로 단백질은 그냥 많이 먹으면 좋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양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단백질 섭취에 있어서 양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타이밍입니다. 단백질을 언제 섭취하느냐에 따라 우리 몸의 흡수율과 활용도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마치 씨앗을 뿌릴 때 가장 적절한 계절과 시간을 선택해야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듯이 말이죠. 단백질 섭취의 황금 타이밍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바로 아침 공복 시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공복 상태에서 단백질을 섭취하면 밤새 비어있던 몸에 빠르게 영양을 공급하여 활력을 불어넣고 특히 면역 세포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밤 동안 사용된 단백질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여 근육 단백질 분해를 막고 에너지원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줄여줍니다. 간단하게 삶은 계란 2개나 단백질 음료 1잔 정도가 좋습니다. 두 번째, 황금 타이밍은 운동 후 30분 이내입니다. 이 시간을 우리는 흔히 골든 타임이라고 부릅니다. 운동을 하고 나면 근육은 손상되고 회복을 필요로 합니다. 이때 단백질을 공급해주면 손상된 근육 조직을 빠르게 복구하고 새로운 근육을 합성하는데 필요한 아미노산을 즉시 공급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시간에 단백질을 섭취할 경우 근육 합성이 최대 3배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운동 후 땀 흘린 몸에 단백질 쉐이크 1잔이나 닭가슴살 1조각은 최고의 보약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단백질을 한 번에 많은 양을 몰아먹기보다는 2530g씩 나누어 여러 번 섭취하는 펄스 섭취 버퍼스 이딩을 추천합니다. 우리 몸이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단백질 양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끼니마다 적절히 나누어 섭취하는 것이 단백질 활용도를 높이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식사 전에 커피, 녹차와 같은 카페인 함유 음료나 탄산음료 등은 단백질 흡수를 방해할 수 있으니 식사 최소 30분에서 1시간 전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단백질도 종류에 따라 효과가 다릅니다. 단백질이라고 해서 다 같은 단백질이 아닙니다. 마치 똑같은 과일이라도 사과, 바나나, 오렌지가 각각 다른 영양소를 가지고 있듯이 단백질도 그 출처와 구성에 따라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이 다릅니다. 크게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로 나눌 수 있는데 이 두 가지를 현명하게 조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동물성 단백질입니다. 계란, 닭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생선 등에서 얻을 수 있죠. 특히 계란, 닭고기, 생선은 완전 단백질 컴플리트 프로테인이라고 불리는데 이는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하고 반드시 음식을 통해 섭취해야 하는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골고루 함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들 완전 단백질에는 근육 합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류신르신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류신은 근육 단백질 합성을 위한 스위치를 켜는 역할을 하므로 근육을 키우고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다음으로 식물성 단백질입니다. 콩, 두부, 견과류, 씨알류, 곡물류 등에서 얻을 수 있죠. 식물성 단백질은 동물성 단백질에 비해 필수 아미노산 조성이 불완전하거나 흡수율이 낮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콩류는 좋은 단백질원이지만 메티오닌이라는 아미노산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할 때는 단백질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 동물성 단백질보다 약 1.5배 이상 더 보충하거나 다양한 종류의 식물성 단백질을 함께 섭취하여 부족한 아미노산을 보충해주는 상호 보완적인 식단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콩과 통곡물을 함께 섭취하면 부족한 아미노산을 서로 채워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이상적인 단백질 섭취 비율은 무엇일까요? 저는 여러분께 식물성 단백질 60%, 생선 단백질 30%, 기타 동물성 단백질 10%의 황금 비율을 추천합니다. 식물성 단백질은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소화 건강에 도움을 주고 콜레스테롤 수치 관리에도 유리합니다. 생선 단백질은 필수 아미노산과 함께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여 심혈관 건강에 좋고 염증 완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소량의 기타 동물성 단백질 닭고기, 소고기 등은 맛과 영양의 균형을 잡아주면서 류신 등 근육 합성에 필요한 아미노산을 보충해줍니다. 이렇게 다양한 단백질원을 조합하여 섭취함으로써 영양소의 균형을 맞추고 각 단백질이 가진 장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근육만이 아닙니다. 뇌, 심장, 면역까지 단백질이 답입니다. 단백질은 단순히 우리 몸의 근육을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장기들, 즉 뇌, 심장, 그리고 면역 시스템에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단백질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광범위한 역할을 수행하며 건강 수명을 연장하는 데 핵심적인 열쇠가 됩니다. 먼저 뇌 건강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 중 트립토판 트랩토팬이라는 성분은 우리 뇌에서 세로토닌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을 생성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세로토닌은 흔히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며 우리의 기분, 수면, 식욕, 그리고 기억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트립토판이 부족하면 우울감이나 불안감, 불면증을 겪을 수 있으며 기억력 감퇴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은 긍정적인 기분 유지와 인지, 기능 개선에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경도 인지장애 환자분 중에는 꾸준히 단백질과 오메가3가 풍부한 식단을 실천하신 후 인지 기능 검사에서 뚜렷한 개선을 보인 사례도 있었습니다. 뇌는 우리 몸무게의 2%에 불과하지만 전체 에너지의 20%를 사용할 만큼 활발한 활동을 합니다. 이처럼 중요한 뇌의 기능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단백질 공급이 필수적입니다. 다음은 면역력입니다. 면역력은 우리 몸을 지키는 최전방 방어 시스템입니다.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 중 글루타민은 면역세포의 주요 에너지원이 됩니다. 글루타민이 부족하면 면역세포의 활동이 위축되어 감염에 취약해지고 회복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항체나 사이토카인과 같은 면역 물질들도 모두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단백질이 부족하면 우리 몸은 외부 바이러스나 세균에 제대로 대항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환절기나 피로감이 몰려올 때 단백질 섭취에 더 신경 써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심혈관 건강입니다. 단백질은 혈관의 탄력을 유지하고 혈액 순환을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단백질 중 하나인 알부민은 혈액 내에서 수분 균형을 유지하고 영양분과 호르몬을 운반하며 심지어 뇌혈관 장벽을 강화하여 뇌를 보호하는 기능까지 합니다. 알부민 수치가 낮아지면 혈관 탄력이 떨어져 혈압 조절이 어려워질 수 있고 부종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한 단백질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건강하게 관리하는 데도 기여합니다. 특히 식물성 단백질은 콜레스테롤이 전혀 없거나 매우 적어 심혈관 질환 예방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덧붙여 많은 중장년 여성분들이 고민하시는 골다공증 예방에도 단백질은 필수입니다. 뼈는 칼슘만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뼈의 약 30%는 콜라겐이라는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콜라겐은 뼈에 유연성을 부여하여 외부 충격에 강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칼슘, 비타민 D와 함께 양질의 단백질, 특히 콜라겐 섭취를 균형 있게 해주어야 튼튼하고 건강한 뼈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단백질은 우리 몸의 중요한 장기들을 보호하고 기능을 향상시켜 건강 수명을 늘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6번째 이야기 단백질. 어떻게 먹어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까? 이제 가장 중요한 실전 팁입니다. 단백질을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섭취하여 그 효과를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바로 권장량, 조합, 그리고 루틴에 답이 있습니다. 먼저 하루 권장량입니다. 일반적인 성인의 하루 단백질 권장량은 체중 1kg당 0.8g이지만 중장년층은 근육 감소 속도가 빠르고 단백질 흡수율이 낮기 때문에 체중 1kg당 1.2g 이상 섭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의 체중이 70kg이라면 하루에 약 84g 이상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양을 한 번에 먹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설명드린 펄스 섭취법처럼 여러 끼니로 나누어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영양소 조합입니다. 단백질은 혼자서만 일하는 영양소가 아닙니다. 특정 영양소와 함께 섭취할 때 시너지 효과를 내며 흡수율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파트너는 바로 탄수화물입니다.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나 건강상의 이유로 탄수화물을 기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단백질 흡수에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우리 몸에서 인슐린이 분비되는데, 이 인슐린은 혈액 속 아미노산을 근육 세포로 효율적으로 이동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치 아미노산이 근육 세포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주는 열쇠와 같다고 할 수 있죠. 따라서 운동 직후에는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함께 섭취하는 것이 근육 회복과 성장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삶은 계란과 바나나 조합 또는 닭가슴살과 고구마 조합은 운동 후 훌륭한 회복 식사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단백질 흡수를 돕는 조력자 음식들도 있습니다. 생강, 양파, 레몬즙 등은 소화를 돕고 영양소 흡수를 촉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식단에 활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반대로 단백질 흡수를 방해하는 음식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커피, 탄산음료, 와인 등은 식사 전 1시간 이내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알코올이나 카페인은 이뇨 작용을 촉진하여 몸속 수분과 함께 단백질 흡수에 필요한 미네랄을 배출시키고 소화 효소의 작용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실전 루틴 예시를 통해 여러분의 하루 단백질 섭취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기상 후 아침 공복 밤새 비어있던 몸에 빠르게 단백질을 공급합니다. 삶은 계란 2개 또는 무가당 요거트 1컵에 견과류를 곁들이는 것을 추천합니다. 아침 식사 다양한 단백질원을 포함한 균형 잡힌 식사를 합니다. 된장국에 두부, 애호박을 듬뿍 넣고 생선구이를 곁들이거나 잡곡밥과 함께 콩나물국에 계란말이를 준비하는 것도 좋습니다. 점심 식사, 외식을 하더라도 단백질 위주로 선택합니다. 닭고기 볶음, 소고기 채소 볶음 또는 다양한 콩류가 들어간 현미밥 등을 추천합니다. 샐러드에 닭가슴살이나 삶은 콩을 추가하는 것도 좋습니다. 운동 후 골든 타임 운동을 했다면 이 시간은 절대 놓치지 마세요. 삶은 계란 12개와 바나나 1개 또는 닭가슴살 100g과 고구마 1개 조합으로 근육 회복을 돕습니다. 단백질 쉐이크를 이용하는 것도 간편한 방법입니다. 저녁 식사, 소화가 잘 되는 단백질 위주로 가볍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콩나물국에 계란말이 혹은 부드러운 두부 요리, 생선찜 등이 좋습니다. 자기 전 선택 사항 근육 단백질 분해를 막고 수면 중에도 근육 회복을 돕기 위해 잠들기 1시간 전쯤 가볍게 섭취합니다. 따뜻한 우유 1잔 혹은 흡수 속도가 느린 카세인 단백질이 풍부한 코티지, 치즈 1~2스푼이 좋습니다. 이 루틴은 예시이며 여러분의 활동량과 식습관에 맞춰 조절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꾸준히 올바른 방식으로 단백질을 섭취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단백질이 단순히 근육만을 위한 영양소가 아니라는 사실부터 우리 몸의 중요 장기와 면역 시스템까지 보호하는 핵심 영양소임을 배웠습니다. 또한 단백질을 단순히 많이 먹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어떻게, 언제, 무엇과 함께 먹느냐가 근육과 건강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알게 되셨을 겁니다. 동화저항성과 근감소증이라는 나이 들매에 따른 신체 변화를 이해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현명한 단백질 섭취 전략까지 함께 살펴보았죠. 오늘 알려드린 단백질 섭취의 황금 타이밍, 적절한 종류의 조합, 그리고 실전 루틴을 기억하시고 당장 오늘부터 작은 실천을 시작해보세요. 지금 당장 냉장고를 열고 계란 하나, 우유 1잔을 꺼내거나 식사 메뉴에 두부나 생선을 추가해보는 작은 변화만으로도 여러분의 몸은
분명 긍정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할 겁니다. 이 작은 실천들이 꾸준히 쌓여 여러분의 건강 수명을 10년, 아니 그 이상으로 늘려줄 수 있습니다. 활력 넘치는 건강한 100세 시대. 더 이상 꿈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노후지의 시니어 이막 채널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위한 실전 건강 루틴과 유용한 팁들을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혹시 단백질 섭취 후 몸에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용기와 영감이 될 것입니다. 건강한 100세 시대,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